예, 예고드린 대로 지금부터 민주당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납니다. 6명으로 압축된 당 본경선, 그 본경선을 준비하는 이재명 지사의 고민은 뭔지, 또 구상은 뭔지 오늘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스튜디오에 이재명 후보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조금 긴장되세요? 사실 긴장되는 것보다는 예. 저는 예비 후보는 아니고 예, 예. 그냥 경선 후보입니다. 아, 경선, 이제 아직 예비 후보도 아니신 저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공직자라서 예비 후보 등록이 안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처음부터 정정을 하면서 시작을 이러면 좀 모양이 빠지는데 아직 현직 지사시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경선 후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후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편하게, 되겠네요. 네, 네. 그래요. 긴장 좀 푸셨어요? 웃으시면서? 아주 많이 풀렸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 자격으로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를 네. 했습니다만 첫 질문은 경기도발 뉴스 중요한 게 있어서요. 이걸 네. 잠깐 좀 질문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 경기도는 외국과 같은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다. 아,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우선 최악의 경우란 건 어떤 경우까지 상정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제일 높습니다. 4단계는 이제 거리를 두면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가 되면 결국은 예측하지 못한 지금 우리가 상정하는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예. 봉쇄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아, 봉쇄도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상생활에 아주 심각한 장애를 주는 그러니까 뭐 업무, 직장, 영업 이런 필수적인 것 외에 예를 들면 출입이 금지된다든지 예, 외출 금지 같은. 네, 그렇습니다. 뭐 사적 모임 완전 금지. 뭐 만약에 좀 더 나가면 영업이나 직업 이런 것조차도 봉쇄될 가능성도 있죠. 물론 가장 나쁜 경우인데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저희 일이고 또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방역이 매우 협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갈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방역의 최고 책임자고 또 이게 공직자는 그냥 최악을 대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경우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나쁜 경우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은 사실 4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경기도는 4단계는 아직 해당이 사실 안 되는 단계이긴 합니다. 예. 근데 서울하고 지금 생활권이 같고 또 서울을 막아도 경기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4단계를 했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협조를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그럼 뭐 겁니다. 호주식 락다운, 영국식 락다운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그건 당연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베타 변이가 지금 감염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전파력이 네.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물론 이르지 않아야겠습니다만 지도자로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전면 봉쇄, 외출 금지, 또 사적 모임 전면 금지까지도 상정하고 있다. 네. 다만 그렇게 가지 않길 바란다. 네. 그 말씀.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시작부터 좀 무거웠네요.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이제 대선 후보로서 질문드립니다. 예비 경선. 네. 4차례 하셨죠, TV 토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민 면접도 치르시고. 솔직히 어떠셨어요? 답답했죠. 뭐가 그렇게 답답하셨어요? 정확하게 문제 지적을 하고 공방을 벌이면 좋은데 이게 자칫 우리 팀원들끼리 이제 상처를 주거나 부상을 입히게 되면 이제 본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에 대한 뭐 과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확장력이라든지 또 정책에 대한 신뢰 뭐 이런 점들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실 본선 경쟁이 높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또 그래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본선에 대한 책임감이. 근데 다 함께 갈 이제 팀원들인데 그분들이 권투하는 데서 발로 좀 차고 그런다고 같이 발로 차고 이러면 권투하는데 발로 찬 분도 계세요? 그거 반칙인데요? 좀 심한 경우가 꽤 있었죠. 어. 근데 그러나 다 견뎌냈는데 오히려 제가 부상을 입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권투하는데 이게 손만 써야 되는데 발로 쓰는 것도 견뎌냈는데 네. 견뎌내고 경기 끝나고 보니까 지금 부상을 좀 제가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아무래도 실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타격이 있었다고들 판세 분석을 합니까? 그 판세도 판세지만 예, 이제 예. 저희 지지자분들이나 네.
아니면 야권 지지자, 참 여권 지지자분들이 그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그러시는 거냐고. 네. 왜 저 사이다 이재명이 아니라 이렇게 저 답답한 이재명, 김 빠진 이재명 됐냐 이런 얘기들 들으세요. 왜 그렇게 답답하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지금 권투 경기하는데 발을 쓰는 분들이 있었다 하셨는데 어떤 순간이 제일 좀 억울하고 발로 많이 맞는 느낌이었습니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거는 제가 그 안동에 갔을 때 예. 여러분들이 대구 경북 분들이 소위 보수 정권을 적극적으로 좀 올인하듯이 지원하지 않았냐. 근데 그 보수 정권이 수도권 집중하면서 지방 차별해가지고 지금 대구가 이게 뭐냐 대구 경북이 역차별 당하지 않았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역차별점을 딱 떼가지고 호남을 우대하고 영남을 피해를 입혔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지역 감정을 조작하냐고 저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 왜곡된 거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죠. 제가 보수 정권이 영남을 차별했다라고 말한 게 분명한데 마치 민주 정권이 영남을 역차별했다라고 이제 말을 살짝 비틀어서 왜 그런 말을 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지역 감정을 왜 조장하냐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죠. 역지역주의 프레임 뭐 이런 것이 제일 억울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죠. 제가 지역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나라 정치에 정말 그 왜곡을 가져오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았고 얼마나 우리 민주 진영이 고통을 받았는데 제가 그걸 했겠습니까? 그런 왜곡이 될 때. 네. 아니 그거 말고도 뭐 미 점령군 발언 같은 것들도 큰 논란이 됐었고요. 또 뭐 바지 발언 요 답변 과정에 대해서도 큰 논란이 됐었는데. 바지 발언은 제가 잘못했죠. 저는 이제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아실 거다. 뭐 충격적인 그리고 저로서는 정말 제 인생에서 결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치욕스러운 일을 통해서 나름 검증을 한 건데 그걸 모를 리 없는 분이 물어보시니까 공격이라고 인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사실 남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지도 않고 성실하게 소명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건 잘못됐죠. 그러니까 바지 발언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다 사과를 하는 입장이지만 그 외에 뭐 지역주의 발언이라든지 윤석열에 관한 부분들, 뭐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등등. 사실 제가 경쟁해야 될 핵심 상대방인데 그분을 편들었다 뭐 이런 취지. 그건 사실은 너무 지나치죠. 그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한 부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요. 네네. 이재명 지사께서 윤 전 총장 부인 논문 관련해서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결혼 후에 남편이 어떻게 검증하느냐, 남편이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런 것은 좀 검증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게 이제 왜곡된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인권이라고 하는 데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혼 전에 당사자가 다 용인했었던 그러니까 직업 문제라든지 직업, 내밀한 사생활 이런 문제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나 그런 내밀한 사생활 말고 뭐 부정부패라든지 개인의 비리라든지 아니면 남편이 뭐 나중에 그걸 옹호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족이고 주변을 다 검증해야 된다. 무한 검증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 입장. 그런데 사생활 직업 부분까지 하는 거는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가족은 검증하지 말자고 말했다. 역시 왜곡이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 검증할까 봐 그걸 피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황당무계하죠. 황당무계하셨어요. 네네. 이낙연 캠프 측의 이제 공보단장의 워딩이더라고요. 혹시 이재명 지사 부인에 대해서 어떤 공격이 들어올까봐 미리 이렇게 방어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 제 아내가 사실 이제 부당한 공격을 당해서 이제 고초를 겪긴 했는데 그거야 검찰에서 정말 검찰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안 되는 것도 기소해가지고 유죄 하는 사람들인데 안 되니까 이제 근거를 못 찾아서 이제 무혐의 했던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 가족들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저는 제 형님하고 분쟁이 생긴 결정적 이유도 7남매 중에 유일하게 그분이 시정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차단을 하다가 형님이 이 차단을 뚫기 위해서 어머니를 이용했고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가 또 불응하니까 뭐 폭행에 폭언에 뭐 있을 수 없는 무슨 아주 정말 성적 폭언을 퍼붓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외에 다른 형제 자매 조카 뭐 전혀 시정에 관여하지 않아요. 제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한테 그 문제 지적을 하신 가족 그걸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시는 분이 진짜로 측근 뭐 또는 가족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되돌아보셔야지. 아니 세상에 문제없는 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 이낙연 후보 네네. 후보 주변을 먼저 돌아보시라. 본인의 주변을 먼저 돌아보시죠. 왜요? 그분 주변이 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 걸까요? 저는 뭐 기사 보고 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것이 옵티머스 때 그분의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 금품 수수에 연루됐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뭐 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개인적인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남지사 경선 때 당원 명부 가짜 당원 만들고 그래서 실형을 받은 분이시잖아요. 네. 핵심 측근이시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뜬금없이 저희 아무 관계도 없는 저희 가족들을 걸고 넘어지니까 좀 당황스럽지요. 그러면 본경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 철저하게 하실 생각이세요? 가능하면 뭐 언론에 맡기고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데 마치 본인은 깨끗한 사람이고 제가 엄청난 비리나 부정이 있어서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제 말까지 왜곡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소명 반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게 저는 국민들께서 쉽게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필 규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본경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검증할 후보는 뭐 이낙연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그건 그때 가봐야죠. 제가 먼저 그럴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어쨌든 저 예비 경선에서 김 빠진 사이다다 뭐 부자 몸조심한다 이 상태로 본 경선을 가시진 않는다는 얘기군요. 그건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김 빠졌다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그 사이다가 쏘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쏘는 게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입안이. 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니까 또 결국 본선에서 단합해야 될 하나의 팀원들이니까 정말 제가 최대치로 좀 인내했는데 저보고 찬물인자 9개, 저 8개 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아라. 우리 식구다. 나중에 다 도움될 사람이다. 갈라지면 큰일 난다. 2~3% 박빙승부인데 내부 균열이 심각해지면 본선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다 감수하고 참아야 된다. 내가 손해봐라. 이제 이런 조언이 사실 많았어요. 그런 조언이 많았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주먹으로 맞는 건 다 단련이 돼 있는데 갑자기 발로 차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경선에서는 사이다와 국밥 뭐 동시 전략을 적절히 검증할 건 하고 뭐 방어할 건 하고 이렇게 가시겠다. 이 정도로 보면 돼요. 원래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로 돌아가면 엄청나게 센 사이다신데요. 근데 그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쏘는 맛은 조금 줄여서. 알겠습니다. 조금 덜 쏘는 사이다 정도로. 아까 그냥 참았는데 나중에 보니 아프더라. 타격이 좀 됐다 하셨어요.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지율에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나온 게 어제 발표인데요. 어제 발표된 2군데 조사를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KSOI, 하나는 윈지코리아 컨설팅 조사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가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두 여론조사에서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7말 8초쯤에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긴장이 좀 되시나요? 어떠세요? 뭐 이게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달, 두세 달 사이에 급전직하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상승하기도 하죠.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벼워서가 아니고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해야 되고요. 뭐 지금까지도 사실 긴장해 왔지만 이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캠프나 우리 지지층들이 뭐 어차피 이기는 건데 뭐 어대명인데 뭐.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후보는 민주당 후보는. 이렇게 사실 방심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제 긴장감도 좀 올라가고 이제 좀 정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지나치게 낮았던 것도 사실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를 분석한 것들을 제가 좀 보니까요.
아까 뭐 이제 예비 경선에서 발로 치는 반칙 때문에 내가 타격받았다 이런 분석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분석이 있냐면 이낙연 후보가 본선에 안정감을 보인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 네. 존재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리면 이제 공직자들은 과거에 공직을 맡았을 때 부여된 권한이 있는데 네. 그 권한을 행사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봐야 됩니다. 음. 높은 자리 많이 했다고 해서 유능한 사람은 아니죠. 또 앞으로도 새롭게 맡길 더 큰 자리, 더 역량이 있는 자리, 더 큰 힘이 있는 자리에서 과연 그 일을 제대로 해낼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미래는. 근데 결국 과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권한이 주어졌을 때 일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일을 훨씬 많이 한 많이 사람이 저항도 있고 균열도 있고 반발도 있고 시끄럽죠. 아, 공격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하.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원만하고 좋은 사람 됩니다. 어. 그래서 접시를 깬다고 비난을 하지만 일을 안 하면 설거지를 안 하면 접시를 깰 일이 없죠. 아하. 그래서 저는 저를 불안하다고 공격하는 것이 하나의 프레임일 텐데 제가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그 점을 사실은 이제 프레임으로 불안하다. 뭐 빨리 움직이니까 당연히 불안해 보일 수 있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잘 설명드리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 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앞으로 물어봐야죠. 그분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이낙연 후보한테도? 네, 아니 뭐 그런 지적을 공정선에서? 하시니까 물어봐야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친문 진영의 반 이재명 정서가 지금 이낙연으로 결집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또 하는 네,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친문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일한 뭐 기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친문, 비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만 저도 뭐 사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고. 자 여기서 그럼 잠깐. 네. 이재명은 비문, 비주류다. 동의하십니까? 비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죠. 비주류인 건 맞습니다. 비주류. 이미 주류 되지 않으셨어요? 바뀌는 중 같습니다. 바뀌는 중입니까? 비문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건 사실은 이제 갈라치기의 결과물이죠. 갈라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인데 저도 문재인 대통령 뽑았고 네.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만든 정부이고 저도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잘했든 못했든 그 모든 것이 저의 공동 책임이지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남의 일처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하나의 일종의 운명 공동체, 책임 공동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친문이다? 친문 맞지요? 나는 친문이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태경 의원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시즌 2가 될 거다. 이런 또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세요? 뭐 그분이 말씀하는 취지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도 다른 뜻으로 쓰지 않습니까? 제가 친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이죠. 함께 만든 정부고 지금 저도 대한민국 최대 규모 지방 정부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함께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하태경 의원이 말하는 친문 또는 뭐 시즌 2 얘기는 똑같을 거다. 또는 나쁜 쪽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예. 좋은 측면은 즉 공은 승계하고 과는 교정하되 책임은 같이 지고 또 필요한 건 더해서 더 새로운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청출어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출어람. 그럼 친문은 맞지만 문재인 시즌 2가 아닌 이재명 시즌 1을 만들겠다. 그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색도 청색의 일부이죠. 예. 대표적인 친문 인사라고 할 수 있죠. 김경수 지사. 네. 김경수 경남지사가 곧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대법원 네. 판결에서 만약 무죄를 받게 되면 이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뭐 대놓고 지지, 공개 지지 이런 거는 뭐 지사가 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마음을 열 것이냐가 이른바 친문표 결집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분 마음 어디로 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좀 통하긴 하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기본소득을 놓고 두 분이
좀 설전을 벌이신 적도 있잖아요.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다. 김경수 지사가 여기 나와서 얘기하셨거든요. 그전에는 같았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이름은 그분이 붙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박수 쳐드렸죠.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얘기한 것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 쳐드렸죠.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럼 지금은요? 그 후에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이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언어 교정을 하셨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생각은 지방정부 책임자 입장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만나서 뭐 식사도 한번 하고 말씀도 나눴는데 뭐 큰 뭐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소통한다. 마음이 나에게 향했다까지. 저는 정치는 국민이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당은 당원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뽑힌 대리인 이분들이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당원의 뜻이 중요하죠.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만약 본선에 이제 진출하게 되시면은요 맞상대가 될 많은 야권의 후보들 생각도 하셔야 될 텐데 네, 염두에 그럼요. 두고 계셔야 될 텐데 제 1주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금까지 쭉 행보요. 정치 참여 선언한 이후로의 쭉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총평. 본인이 열공하신다고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실제로 뭐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 내용을 안 보여주고 계세요. 내용이 안 보이세요? 네. 어제도 뭐 부동산도 가서 만나시고 여러 가지들 정책들 뭐 원전에 대한 정책 내놓으시던데 안 보이세요? 조금은 하고 계신데 이게 국정이라고 하는 게 이 단기 속성 가해로 쉽지는 않습니다. 안 될 것 이건 같습니다. 매우 복합적이고 종합 예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섬세하고 좀 광범위하죠. 광범위한데 좀 제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국민의 좋은 도구 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공부 좀 빨리 이제 끝내고 시험도 좀 한번 보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도 보셔야 된다. 본선에 오르면 같이 TV 토론을 하면서 그 시험 문제도 이재명 지사 내게 되실 텐데요. 네. 어디까지 문제를 낼 생각이세요? 그때 가봐서 해야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논문에 대한 의혹들이 막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논란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안 보세요? 제가 이 질문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논문은 사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네. 아니면 직업과 같은 그런 내밀한 문제가 아니고 책임져야 될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범죄 행위에 가까운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검증해야죠. 그게 결혼 전후를 따지지 않고 그건 부인이 영부인이 될 수 있는 부인이니까. 후보니까.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족들 중에 뭐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든지 공권력을 남용한다든지 네. 뭐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검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거를 뭐 제가 할 필요가 없고 저는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보고 제가 사실 제일 묻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일관성이 있느냐. 제가 정말 지적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첫 번째라면 그 인사청문회 때는 네. 중수청 네,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서 분리하는 걸 동의하느냐 했더니 그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가 네. 그 중수청 만든다는 이유로 그 사퇴해 버리셨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 일관성이 완벽하게 결여된 거 아닙니까? 그 중수청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중수청과 달라졌다. 검수완박이다. 이렇게 해서 사퇴하신 거 아닌가요?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렇게 결국은 보십니까? 뭐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수사 기능을 따로 떼는 걸 찬성했는데 떼는 구체적인 행위를 이유로 사퇴하셨으니까 일관성이 좀 결여돼 보인다는 말씀을 그 드릴 부분에 수도 대해서 가장 날카롭게 검증할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네. 논문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그 부인에 대한 논문 의혹이 지적됐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 추미애 전 장관 논문도 그럼 네, 검증해야 된다. 오히려 그건 그분들 본인 문제 아니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석사 학위 논문을 그 표절 논란이 있어서 제가 그냥 곧바로 반납했습니다. 그 학위 반납하셨어요? 네네. 그럼 표절하셨어요? 표절 논란이 있었고 인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인용 표시를 다 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표절이 맞지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문제가 있다. 뭐 저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다 반납하고 제 일액에서 깨끗이 지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김건희 씨, 윤 전 총장 부인도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건가요? 뭐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걸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 또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들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질문도 엄청나게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사전에도 일부부터 받기도 했고요. 이런 질문, 청취자 질문 한 시간 좀 되나요? 한 두어 개 소화하겠습니다. 댓글도 보세요. 요새는 못 봅니다. 기사도 못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쭉 좀 보셨어요? 네네. 제일 듣기 싫은 말, 혹은 제일 힘든 말, 뭐 댓글도 좋고 언론에서 쏟아지는 말도 좋고 토론 과정에서의 말도 좋고 제일 힘든 말, 어려운 말, 듣기 싫은 말 한 두 가지만 골라보라. 그래서 최근에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어딘가에서는 그거 언뜻 본 것 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만 발끈한다 그러냐. 그거는 댓글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고 예. 기사들이 가끔씩 네. 다른 사람은 버럭 또는 이렇게 쓰는데 저건 꼭 발끈이라고 쓰더라고요. 네. 버럭이나 발끈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잔챙이를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로. 네. 그거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다. 네. 또 좀 이렇게 뭐 언론이나 어디서 지적이 있을 때 좀 아픈 것들은 어떤 부분일까요? 제일 아픈 부분. 뭐 특별히 지적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왜곡할 때, 거의 가짜 뉴스에 가깝게 왜곡할 때. 제가 언론 개혁에 사실 관심도 많고 저는 사실 가짜 뉴스의 징벌 배상을 거의 회사가 망할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거든요. 제가 광주가 폭도라고 보도하는 언론들이 속아서 제가 광주를 2차 가해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저도 인생이 바뀌긴 했지만 좀 깊이 반성하고 네.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삶 자체를 통째로 바꿨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통째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하나의 장치라고 해서 언론을 보호하는데 그 보호를 악용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회 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이 검찰 사법 권력들을 사익을 위해서 남용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정말로 이거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제일 아픈 것은 그런 왜곡, 네, 가짜 뉴스. 자꾸 잔챙이로 만드는 이런 그거야 뭐 그냥 기분 문제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발끈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가짜 뉴스가 심각하죠. 야권의 경쟁자 윤석열, 최재형, 유승민, 원희룡, 뭐 하태경, 홍준표 이런 분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대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청취자 질문이요. 저는 유승민 후보가 제일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유승민 후보요? 네. 사실 유승민 후보는 뭐 지지율 지금 1, 2위는 아닌데. 그렇긴 한데 저는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이제 마지막 최종 단일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지만 또 세상이 어쩔 수 다 이렇게 예상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저는 유승민 후보가 경쟁력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상대를 하나 꼽으라면 유승민 후보입니다. 아닙니다.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제일 힘든 건 유승민 후보인데, 윤석열 후보인데 유승민 후보는 그럼 가장 능력 있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된다면 유승민 후보가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아까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좀 센 질문도 하세요. 뭐 편하게 하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센 질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솔직한 분이시고 또 언론의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좀 편하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들 중에 본선에 가면 정말 아픈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뭐 지금 이상으로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겠죠. 뭐 요 얘기하면은 항상 싫어하시는 건 제가 압니다만 여배우와 관련된 뭐 이분이 자꾸 뭐 또 검증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은 기사들이 하루에도 한 개씩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진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사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사실이 없다고 증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라는 주장들을 반박할 수는 있죠. 그 첫 번째 얘기라면 결국 가장 치명적인 얘기, 몸에 뭐 신체적 특징이 있다.
완벽한 증거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치욕을 무릅쓰고 이제 언론 대동해서 피부과 또 성형외과까지 전문가들이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저로서는 치욕 그 자체인데 그렇게 검증에 응했고 또 예를 들면 그분이 여러 차례 저한테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계속 사과도 했어요. 이거 사실이 그분이 아니다. 네네. 그분이 이 지사께 네, 2번이나 사과했고요. 어떤 사과요? 그러니까 거짓말. 공개적으로 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미안하다. 아니다. 또 이게 또 고소까지 됐었습니다. 그 사실인데 아니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다. 그분이 이 지사. 다른 이 김영환 씨가 했었죠. 그 후보 시절. 했는데 제가 그때 4개를 기소당했습니다. 다 무죄가 났죠. 그냥 무리한 기소를 한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근데 이건 기소조차 하지 못했어요. 무혐의 처분했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저를 싫어하는 검찰과 경찰이 일치돼서 이건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얼마나 더 제가 이 검증을 해야 될지는 사실 방법을 가르쳐 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방법이 없죠. 제가 뭐 비 오는 날 무슨 그 최근에 또 나온 얘기가 비 오는 날 장례식 노무현 대통령이 연결식 가지 말고 뭐 나하고 놀자고 전화했다는데 그날은 대한민국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 작년 그 저번 2, 3년 전에도 그걸 검증을 했죠. 그 주장을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이미 거의 한 얘기 아닙니까? 그 최근에는 조카 이재명 지사 조카의 다른 사람은 모르는 어떤 특정한 어떤 범죄 혐의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이분이 공개했거든요. 그거는 저희 형님 부부가 그분을 여러 차례 접촉했습니다. 여배우를요? 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다. 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팩트와 좀 다릅니다. 계속 이 과정에서 대선까지 이제 3월인데 계속 뭐 이게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고소할 생각도 있으세요? 고소를 하면 그게 계속 커지겠죠. 더 커지니까. 네. 근데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고소를 하면 제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무슨 불려다니면 그게 더 커지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가 본선에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저도 미리 이런 질문들을 좀 드려봤고요. 네. 끝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요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질문할 게 있네요. 그 양자 대결에서 말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윤석열 양자 대결이 어제 나왔는데 이낙연 후보가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는 동률인 게 나왔어요. 이거 괜찮으셨어요? 이런 건도 처음이어가지고 이낙연, 윤석열에선 이낙연이 이기고 이재명, 윤석열에선 두 분이 동점인.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치기도 하고 그냥 뭐 통계인데 그게 뭐 객관적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 거지. 특히 ARS 조사는 그 자체 한계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쨌건 튀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난 이런 사람이다. 저는 공직자로서 10수년을 이렇게 활동했는데 제 공직 과정 자체를 단 한 개라도 문제 삼아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특히 공직자 출신들에 대한 검증은 공직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공직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느냐.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한 게 있느냐를 검증해야죠. 사실 정치인들은 국민의 공복, 즉 모습이죠.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 일 잘하냐가 제일 중요하죠. 공직 맡겨놨더니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그 놀거나 정말 그 제 역할을 못하거나 공직을 남용해서 부정한 일을 하거나 이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형수님한테 이제 욕한 게 녹음이 돼서 다니지만 뭐 그 자체 제가 잘못되긴 했죠. 그러나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어머니에 대한 폭행,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벌어진 다툼인데 그걸 굳이 얘기를 하자면 무슨 옷에 흙 묻은 걸 탓하는 것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모섬이 집안 싸움 하다가
뭐 옷에 뭐가 묻을 수도 있는 거죠. 인격의 문제다, 뭐 품격의 문제다. 그렇죠. 대통령에겐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묻는다면 그렇죠. 그게 깨끗한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 공직에 복무하는 사람이 앞으로 그 공직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를 예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 점에서는 저는 약속은 정말 95% 평균 지켰고 공약 네. 이행률. 네. 그다음에 성과를 내서 경기도 수도권 단체장으로는 평가 1위 한 것이 역사에 처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공직을 할 때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좀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와의 인터뷰. 후보 되시고 나서 오늘 첫 인터뷰 저랑 하셨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